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30%까지 채용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취업난 해결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특히 이웃 광주 전남 지역 대학가는 여느 지역보다 기대감이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지역 인재 채용 문제에 대해서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박찬익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한 대학교입니다. 2022년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의무 채용 비율을 최고 30%로 늘린다는 소식에 한껏 고무돼 있습니다. 공대 쪽이니까 당연히 다 기대되고 가고 싶어 갈 길이 넓어진다 생각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 대학뿐 아니라 전남대와 조선대 등은 광주 전남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의 취업문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직접적인 혜택을 입을 전망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정과 세계 자회사, 농어촌공사는 채용 규모 면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학생들의 기대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광주 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지난해만 전북의 3배가 넘는 2,400여 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인재는 전체의 16%인 400명에 달했는데 올해 채용 비율이 18%로 확대되면 수십 명이 더 채용의 기회를 얻을 전망입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계속 이제 지역 인재 채용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이제 공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더구나 한국전력과 함께 동반 이전한 전력 관련 민간 기업들이 이미 90여 군데나 있어 지역 인재 채용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 채용을 주도하면서 지역 대학도 활기를 되찾고 있는 상황. 혁신도시 조성이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들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대폭 높아지면서 혁신도시는 물론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북은 어떨까요? 불행히도 도내에는 해당 기관 자체가 몇 안 되고 채용 규모도 적어서 여전히 지역 인재의 타지 유출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터줏대감인 농촌진흥청, 본청과 식량과학원, 축산과학원 등 5개 기관에 2천여 명이 종사하는 메머드급 규모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채용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농진청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나 한국농수산대학도 역시 국가기관이어서 지역할당 의무가 없습니다. 13개 이전 기원 가운데 7개가 이런 상황. 남은 곳은 국민연금과 전기안전공사 등 6개에 불과한데 기관의 성격상 본래 채용 규모가 크지 않아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가 한 210명 정도 채용을 했고요. 전북 인재는 33명으로 16.2%를 하였습니다. 역대 최고라는 작년에도 전체 채용 규모는 700명 선에 그쳐 의무 채용 비율이 30%로 늘어나도 지역 인재 채용은 700명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대부분 연구 중심 기관이어서 한계가 있다며 뒤늦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직원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보다는 이제 고용 효과가 큰 그런 기관을 저희들이 이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된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후순위 과제로 분류하고 대형 기관은 이미 다른 곳에 터를 잡은 상황. 이번 법 개정이 취업을 위해 전북을 떠나는 젊은이를 붙잡는데 역부족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내 제1당인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분당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지방선거를 5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입지자들의 혼란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선언에 당내 반대파도 다음 달 6일 창당에 나서면서 사실상 당이 둘로 쪼개지게 됐습니다. 도내 소속 의원 7명은 군산 김관영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개혁신당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당내 지방 의원들 역시 상당수가 보수 정당과의 통합에 반발하는 양상입니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바른정당은 보수정당입니다. 이러한 보수 적폐 세력과 함께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거취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모습입니다. 국민의당 소속 지방의원 60여 명 가운데 실제 당을 떠난 것은 군산 2명과 전주 1명 등 3명이 전부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급조된 신당에 참가하더라도 큰 도움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당을 떠나 민주당으로 복당 절차를 밟더라도 공천에서 탈당 전력에 대한 불이익이 너무 커 실익이 없습니다. 입당의 문제가 아니라 공천이 문제잖아요. 공천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결국 국민의당 입지자들은 당분간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무소속인데 하다 보면은 주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에 이제 참조를 해야 되겠죠. 차분히 공천 준비에 나선 민주당과 달리 실익 없는 분당 사태에 휩싸인 국민의당 입지자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전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한때 세제곱미터당 145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였으나 기온이 떨어진 오후 무렵부터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10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낮겠으며 밤사이 도내에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린 뒤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 시내에서 현 정부를 비방하는 극우 성향의 전단지가 살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 매도하고 정부가 북한의 탄저균 테러 위협을 고의로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적힌 전단지 100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극우단체 회원이 해당 유인물들을 유포했을 것으로 보고 추적에 나선 가운데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스탠딩석이 설치돼 응원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북측 1,600여 석의 관람석을 철거하고 접이식 의자 900석을 포함해 서서 응원할 수 있는 1,200석의 스탠딩석을 설치했습니다. 새로 조성된 스탠딩석은 다음 달 13일 프로축구 전북현대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예선전을 비롯해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층 역동적인 응원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내 소비자 관련 상담 중 의류, 섬유용품 관련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담 3만 1,000여 건 중 의류, 섬유용품 관련 상담은 모두 4,000여 건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되며 택배 등 운수관리 서비스나 배달, 외식 등 기타 서비스 불만도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을 대상으로 올해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기금과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일자리 안정기금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근로자 한 사람당 월 13만 원의 보조금 지원 사업이며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